하나원, 탈북자들을 위한 정착 교육시설. 3개월 동안 설이와 준혁이는 한국 사회를 배웠다. 이게 신용카드입니다. 나중에 갚는 조건으로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이게 스마트폰이에요. 인터넷도 되고 전화도 되고 모든 것이 신기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제가 이 사회에서 살 수 있을까요? 준혁이는 하나원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진찰을 받았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엑스레이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상태가 좋지 않네요. 고칠 수 있나요? 수술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가기는 불가능합니다. 대퇴골이 잘못 붙었고 신경 손상도 심각합니다. 그럼 평생 절뚝거리며 걸으실 겁니다. 달리거나 격렬한 운동은 힘들고요. 설이는 아들을 보았다. 8살. 이제 막 뛰어놀아야 할 나이. 준혁아, 괜찮아요, 엄마. 살아있잖아요. 8살 아이가 엄마를 위로했다. 하나원을 수료한 후 설이와 준혁이는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다. 정부 지원금으로 받은 15평짜리 아파트. 좁았지만 그들의 집이었다. 우리 집이야, 준혁아. 진짜 우리 거예요? 응.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어.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설이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경력이 북한에서 특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이는 대답할 수 없었다. 만족조 출신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냥 공연 관련 일을 했습니다. 학력은 북한 중학교 졸업. 한국으로 치면 중졸이시네요. 자격증은 없습니다. 면접관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조건과 맞지 않네요. 10번, 20번 떨어졌다. 마침내 설이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구했다. 시급 6,500원. 하루 8시간이면 52,000원. 한 달이면 156만 원. 월세 50만 원, 관리비 10만 원, 식비 40만 원, 준혁이 재활 치료비 30만 원. 남는 것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설이는 행복했다. 적어도 자유가 있었으니까. 준혁이는 초등학교 3학년에 편입했다. 첫날 담임 선생님이 준혁이를 소개했다. 오늘 전학 온 김준혁 학생이에요. 북한에서 왔어요. 모두 친하게 지내요. 아이들이 수군거렸다. 와, 진짜 북한애야? 말투 이상하지 않아? 다리는 왜 저래? 쉬는 시간 한 아이가 다가왔다. 야, 너 진짜 북한에서 왔어? 응. 북한은 밥도 못 먹는다며? 너 걸음걸이 왜 그래? 병신이야? 준혁이는 고개를 숙였다. 야, 내가 말 거는데 대답 안 해? 아이가 준혁이를 밀었다. 준혁이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다리가 아파서. 하, 진짜 병신이네. 아이들이 웃었다. 준혁이는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울었다. 그날 저녁 설이는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다. 준혁이가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준혁이를 괴롭혀요. 제가 지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아시죠? 설이는 무력감을 느꼈다. 그날 밤 준혁이가 물었다. 엄마, 우리 왜 북한에서 나왔어요? 준혁이에게 더 나은 삶을 주려고. 더 나은 삶이요? 준혁이가 자신의 다리를 보았다. 북한에 있었으면 제 다리는 멀쩡했을 거예요. 설이는 숨이 막혔다. 준혁아, 엄마가 북한에서 안 나왔으면 저는 안 다쳤을 거예요. 친구들한테 놀림도 안 당하고 병신 소리도 안 듣고. 준혁아,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준혁이가 울부짖었다. 다 엄마 때문이에요. 준혁이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다.
서리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서리는 손목에 면도칼을 댔다. 준혁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칼날이 피부를 그었다. 피가 흘렀다. 이러면 모든 게 끝나. 그때 방문이 열렸다. 엄마, 준혁이었다. 그는 절뚝거리며 뛰어와 서리의 손에서 칼을 빼앗았다. 엄마, 왜 이래요? 왜? 준혁아, 미안해. 엄마가 내 다리를. 아니에요. 준혁이가 울며 소리쳤다.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알아요. 준혁이가 엄마를 안았다. 북한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만경대학원 가서 군인 됐을 거예요. 평생 갇혀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 다리는 자유의 대가예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8살 아이가 엄마를 위로하고 있었다. 엄마 죽으면 안 돼요. 엄마가 죽으면 저는 어떡해요. 서리는 아들을 꽉 안았다. 둘은 한참을 울었다. 그날 이후 서리는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PTSD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탈북자들이 흔히 겪는 증상이에요. 고칠 수 있나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어요. 상담사는 서리의 과거를 물었다.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서리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저는 만족조였습니다. 상담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9년이요. 15부터 24까지. 서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선발, 훈련, 첫 배치, 위원장, 그리고 수많은 밤들. 밤마다 꿈을 꿔요. 15 초대소의 꿈, 손길의 꿈, 그리고 거부할 수 없었던 나 자신의 꿈. 그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웃어줬어요. 순종했어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생존하기 위해서였죠. 생존이요? 서리가 비웃었다. 아니면 편하게 살기 위해서였을까요? 좋은 옷, 좋은 음식, 돈. 저는 그것들을 즐겼어요. 그것도 생존 전략이에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서리는 울었다. 저는 피해자인가요? 아니면 공범인가요? 상담사는 서리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피해자예요. 선택권이 없었어요. 상담을 받으며 서리는 조금씩 회복했다. 하지만 과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편의점에 한 남자 손님이 들어왔다. 60대, 배가 나온 남자. 서리는 그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다. 15 초대소에서 만났던 그 차관. 아니, 닮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서리는 패닉에 빠졌다. 이거 얼마예요? 죄송합니다. 서리는 계산대 뒤로 물러났다. 온몸이 떨렸다. 괜찮으세요? 저는 못해요. 남자는 당황하며 나갔다. 서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과호흡을 겪었다. 안 돼. 여기는 한국이야. 안전해. 하지만 몸은 반응했다. 트라우마는 이성을 무시했다. 그날 이후 서리는 중년 남성 손님을 응대하기 힘들어졌다. 편의점 사장이 물었다. 설혜 씨,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실수가 많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 건강이 안 좋아요? 서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설명하나? 만족조 출신이라서 남자가 무섭다고? 결국 서리는 편의점을 그만뒀다. 2016년 서리는 탈북자 인권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탈북자들을 돕는 일, 은행 계좌 만들기, 집 구하기, 일자리 찾기.
그 과정에서 설이는 북한 소식을 들었다. 리설의 씨 남편 김철수 대자가 2015년에 처형되었대요. 설이는 믿을 수 없었다. 뭐라고요? 탈북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에 대한 충성심을 의심받았대요. 설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철수, 오빠. 그리고 시아버지는 2014년에 돌아가셨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정치범 수용소에 있다고 합니다. 설이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내가 다 죽인 거야. 준혁이가 엄마를 안았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어떻게 내 잘못이 아니니? 내가 탈북해서 내가 살려고. 북한이 잘못한 거예요. 그 나쁜 시스템이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설이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설이는 철수의 사진을 봤다. 결혼식 사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설이는 사진을 안고 밤새 울었다. 2018년 설이는 또 다른 소식을 들었다. 최순자 씨 아세요? 네. 저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3년 전에 수용소에서 풀려났대요. 지금 신의주 근처에 살고 있대요. 살아계세요? 네. 건강은 안 좋지만. 설이는 즉시 브로커를 통해 연락했다. 순자 언니, 저 설이에요. 언니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 미안해요. 며칠 후 답장이 왔다. 설이야, 나는 후회하지 않아. 너와 준혁이가 자유를 얻었다면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어. 수용소는 지옥이었지만 살아남았어. 언젠가 다시 만나자. 자유로운 땅에서. 설이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언니, 꼭 만나요. 꼭. 설이는 매달 브로커를 통해 순자에게 돈을 보냈다. 많지 않았지만 순자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랐다. 시간이 흘렀다. 준혁이는 중학생이 되었다. 여전히 절뚝거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엄마, 저 수영하고 싶어요. 수영? 다리는 불편하지만 물에서는 괜찮대요. 팔 힘으로 할 수 있대요. 설이는 망설였다. 힘들지 않을까? 해보고 싶어요. 준혁이는 수영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다리로 물을 차기 어려웠다. 하지만 준혁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새벽 수영장에 갔다. 혼자서 절뚝거리며 코치가 말했다. 준혁아, 넌 재능이 있어. 장애인 수영 선수로 키워볼까? 정말요? 응. 내 상체 힘이 대단해. 다리 핸디캡을 상체로 극복하고 있어. 준혁이는 집에 돌아와 설이에게 말했다. 엄마, 저 장애인 올림픽 나갈 거예요. 설이는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준혁이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다. 김준혁 선수 100m 자유형 1위. 설이는 관중석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시상대에 오른 준혁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태극기를 들고 준혁이는 관중석에 엄마를 봤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하트를 그렸다. 엄마 사랑해요. 설이는 손을 흔들며 울었다. 준혁이는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에 지원했다. 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어요. 면접에서 교수가 물었다. 왜 재활의학을 선택했나요? 저는 7살 때 총을 맞았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다가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야 합니다. 교수들이 놀랐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고 수영을 배우고 금메달도 땄습니다. 이제는 저처럼 다친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준혁이는 합격했다. 2024년 설이는 50세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탈북자 인권단체의 상근 활동가였다. 강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증언도 했다. 어느 날 한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왔다. 기쁨조의 실상에 대해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서리는 오랫동안 망설였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밝히는 것. 할게요. 강연장. 500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다. 서리는 단상에 섰다. 떨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서리입니다. 저는 북한 만족조 출신입니다. 청중이 술렁였다. 서리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15살에 선발된 것. 훈련. 첫 배치. 위원장. 9년간의 시간. 저는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좋은 대우를 받았고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저는 피해자일까요? 공범일까요? 청중은 조용했다. 답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수많은 소녀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 그들을 위해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 강연이 끝나고 한 여학생이 다가왔다. 선생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 혹시 후회하세요? 탈북하신 거? 서리는 잠시 생각했다. 매일 후회합니다. 제가 남긴 사람들을 생각하면 철수 시부모님, 순자 언니. 하지만 동시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을 보면 그날 저녁 서리는 준혁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엄마, 오늘 강연 어땠어요? 힘들었어. 과거를 들춰내는 건 여전히 아파. 하지만 필요한 일이죠. 응. 준혁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왜?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를 데리고 나왔고, 여기서 살아남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서리는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 준혁아. 제 다리 때문에 아직도 자책해요? 응. 하지 마세요. 준혁이가 자신의 다리를 보였다. 이건 제 전쟁 상처예요. 자유를 위한 전쟁. 저는 이 다리가 자랑스러워요. 서리는 아들을 안았다. 넌 나보다 훨씬 강하구나. 엄마한테 배웠어요. 2025년 봄. 서리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리설의 씨 시어머니가 탈북했대요. 뭐라고요? 김미경 씨. 수용소에서 풀려난 후 중국으로 넘어갔대요. 지금 한국으로 오는 중이래요. 서리는 믿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정말요? 네. 다음 주에 하나원에 도착한대요. 일주일 후 서리는 하나원 면회실에 있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다. 야위고 늙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다. 하지만 서리는 알아볼 수 있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서리를 보자 멈춰섰다. 긴 침묵. 서리는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아버님이, 오빠가, 어머님까지. 시어머니는 천천히 다가와 말을 했다. 일어나세요. 어머님,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일어나라니까요. 서리는 떨리며 일어났다. 시어머니는 서리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나도 이제 알아요. 네. 북한이 얼마나 잘못된 곳인지, 왜 당신이 도망쳤는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용소에서 5년을 살았어요. 지옥이었어요. 매일 굶주리고 맞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봤어요. 어머님, 거기서 깨달았어요. 당신이 옳았다고. 준혁이를 데리고 나온 게 옳았다고.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철수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처형당하기 전날 밤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설이가 옳았어요. 준혁이를 살린 게 옳았어요. 그 애를 이 지옥에서 구한 거예요. 설이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오빠, 오빠. 시어머니가 설이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안았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여기서, 자유로운 땅에서. 설이는 시어머니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10년 만에 받는 용서였다. 그날 저녁 설이는 시어머니를 자신의 아파트로 모셨다. 준혁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시어머니는 준혁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다. 준혁아, 우리 손자, 이렇게 컸어. 준혁이는 절뚝거리며 할머니에게 다가가 안겼다. 할머니, 저 기억나세요? 기억하고 말고. 7살 때 마지막으로 봤지. 이제 20살이 넘었구나. 시어머니는 준혁이의 다리를 보았다. 절뚝거리는 걸음을 보았다. 내 다리. 압록강에서 총을 맞았어요. 괜찮아요. 저는 이제 수영선수예요. 금메달도 땄어요. 시어머니는 또 울었다. 우리 손자. 대견하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10년 만에 다시 모인 가족. 할머니, 아빠 이야기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었어. 너무 착해서 북한 같은 데서 살기엔 맞지 않는 사람이었지. 저를 사랑했나요? 많이. 내가 태어났을 때 철수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병원에서 너를 처음 안았을 때 남자가 울더라고. 준혁이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아빠, 미안해요. 아빠 때문에 고생하게 해서. 아니야. 시어머니가 준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행복해했어. 내가 자유로운 곳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날 밤 시어머니는 설이에게 작은 보따리를 건넸다. 이거 수용소에서도 지켰어요. 설이가 열어보니 낡은 사진 2장이 있었다. 하나는 설이와 철수의 결혼 사진. 다른 하나는 갓난아기 준혁이를 안고 있는 철수의 사진. 어머님, 이걸 당신한테 주려고 가져왔어요. 이게 당신 것이니까. 설이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2025년 가을, 설이는 유엔 북한 인권 청문회에 다시 참석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제네바. 청문회장은 각국 외교관들과 인권활동가들로 가득했다. 리설의 씨, 증언을 시작해 주십시오. 설이는 마이크 앞에 섰다. 제 이름은 리설이입니다. 저는 1998년 15살의 나이에 북한 기쁨조 만족조로 선발되었습니다. 청중이 술렁였다. 설이는 9년간의 이야기를 했다. 선발 과정, 훈련 배치, 그리고 최고 지도자의 총애. 저는 피해자였습니다. 동시에 저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최고급 옷, 음식, 숙소. 그것이 저를 더 죄책감 들게 만듭니다. 설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저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15살 소녀에게 거부권은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갔습니다. 탈북 후 제 남편은 처형되었고 시부모님은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저를 도와준 분도 수용소로 갔습니다. 제 선택이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설이는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제 아들은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는 대학생이 되었고 수영선수가 되었고 미래를 꿈꿉니다. 북한에서는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국제사회에. 지금도 북한에는 수백, 수천 명의 소녀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침묵할 건가요? 박수가 터졌다.
이어서 시어머니가 증언했다. 저는 김미경입니다. 탈북자의 시어머니입니다. 제 아들은 2018년 아내가 탈북했다는 이유로 처형되었습니다.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는 오랫동안 며느리를 원망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파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용소에서 5년을 살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잘못한 건 며느리가 아니라 그 시스템이라는 것을, 탈북자를 처벌하는 연좌제가 문제라는 것을. 제 손자는 지금 한국에서 대학생입니다. 만약 북한에 있었다면 그 아이도 군인이 되어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도구가 되었을 겁니다. 며느리가 용기를 내서 탈북한 것, 그것이 우리 손자를 구한 겁니다. 청문회장은 감동의 물결로 가득 찼다. 청문회 후 한 유럽의회 의원이 설이에게 다가왔다. 당신의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증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압니다. 하지만 시작입니다. 당신 같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면 변화가 올 것입니다. 다음 사부에 계속됩니다.